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전선에서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라는 꿈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꿀수록 이뤄지는 꿈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세션에서는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사분들 소개는 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마영삼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영삼입니다. 뜻깊은 포럼과 세션을 마련해 주신 경기도 그리고 포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 역시 대면, 비대면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경현 전북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overseas participants. Madame Bonadia.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사무총장이신 버나디아 텐드라데위님입니다. 텐드라데위 사무총장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영삼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에밀 엘라스티안토 다르닥 부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날씨가 어떤가요? 저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보내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리랑카 지방정부 연맹의 헤만티 구나세케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금 다르닥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스리랑카는 어떤가요? 네,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저희 현재 락다운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먼드 르마이어 국제보존센터의 민자 양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프랑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시인가요?
지금 새벽 4시 15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네요.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I'm honored to see you in this great session. 안녕하십니까. 아태 지역 지방 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평화 ODA 이행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세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마영삼 한국 아랍소사이티 사무총장님,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협회 회장님, 전북대학교 문경영 교수님, 그리고 멀리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버나디아 이라와티 텐드라 대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사무총장님, 에밀 엘리스테안토 다르닥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부지사님, 헤만티 구나사케라 스리랑카 지방정부 연맹 대표님, 레이먼드 루마니아 국제보존센터 민자양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인도주의, 개발, 평화, 연계의 ODA 모델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추세에 맞춰 경기도는 국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와 협력하여 인도주의, 개발, 평화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ODA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과 HDP 넥서스 위원회 발족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회원국들이 인도주의, 개발, 평화, 연계의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선언문을 통해 발족하는 HDP 넥서스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명실상부 평화 ODA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지방정부들의 효율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HDP 넥서스 위원회는 오늘 발표될 평화 선언문을 따라서 ODA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간의 세부 사업성과 공유를 통하여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기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평화 ODA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 형성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HDP 넥서스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평화주사 이재강입니다. 네, 훌륭한 연설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for welcoming remarks, I would like to invite 네, 환영사를 위해서는 UCLG 아테지부의 슈레스타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Namaste and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태 지역 담당하고 있는 네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재영 지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지자체 발전과 노력을 확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지국제센터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개발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지자체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이 세션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ODA 플랫폼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토론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평화 ODA 플랫폼 구축에 어떤 의의를 갖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 논하게 될 것입니다. OECD와 다른 국제 기구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다른 국제 기구들이 HDP 넥서스 형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통해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HDP 넥서스라는 개념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모든 주체들의 역할을 고려하고 평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HDP 넥서스 커뮤니티와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과 비전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접근 방안을 활용하여 이러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HDP 넥서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또 아태 지역의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HDP 넥서스를 향후 ODA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와 이 HDP 이니셔티브 그리고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함께 협력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HDP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원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ODA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HDP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지역 차원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한층 진지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분쟁이나 다른 많은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급한 국제적 사안들을 HDP 넥서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DP 넥서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적 차원의 재원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이 위원회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는 전 세계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하나의 위원회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향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와 재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님,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 내 지방정부 중심의 평화 ODA 이행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논의가 활발한 HDP, 즉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는 HDP 넥서스 위원회 설립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분이 해주시겠으며 이어서 다른 세 분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는 김성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성규 박사님은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시며 지금 고려대 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제목은 HDP 넥서스와 평화 ODA 플랫폼입니다. 자, 김성규 회장님, 약 13분에 걸쳐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마영삼 대사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제개발 Thank you. As introduced, I am Kim Sung-gyu, the president of 도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HDP, 즉 Humanitarian Development Peace Nexus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 OD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평화 ODA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협력과 이른바 그 트리플 넥서스라고 하죠. HDP 넥서스에 대한 어떤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돼야 될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내 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죠. 빈곤에 관한 것,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차별에서 비롯된 갈등인데요. 특히 이 갈등이라는 것과 우리의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촌 사회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개발의 문제와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과 인도주의의 결합, 결국 이제 융합과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류애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요, 새로운 어떤 좀 개발 협력의 작업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굵직하고도 중요한 이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인도주의와 개발의 넥서스, 즉 더블 넥서스를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인 단기적인 어떤 구호 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어떤 지역 사회의 요구들과 결합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역의 난민들의 경제 자립과 사회 결속력을 중장기적으로 높인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블 넥서스에서 저희는 이제 트리플 넥서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라고 하는 이제 굵직한 개념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의 어떤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연계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HDB 넥서스 혹은 트리플 넥서스입니다. 이른바 트리플 넥서스 논의는요, 지난 2016년 5월에 개최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 분야 간의 상이한 활동 방식과 재원 조달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효과적인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 트리플 넥서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분쟁이 만연화되고 있고 그 만연화된 분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빈곤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국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제사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상황을 보면요, 갈등으로 발생한 이슈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력 갈등 건수는 30년 만에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갈등의 지속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갈등의 지속 기간은 평균 9.6년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지속되고 구조화되어 있다, 갈등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4년 26.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은 단기적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곧 다시 증폭이 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협정들이 체결이 되죠. 하지만 그 평화협정들은 5년 안에 3분의 1이 폐기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는데요. 바로 개발이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기여해 왔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HDP 주요 이슈와 현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난민 문제를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비자발적 인구 이동이 문제가 됩니다.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보더라도 군부의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어떤 난민의 사태들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84%의 난민이 중소득국, 저소득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화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난민이 한번 발생이 되면 이들이 고국을 떠나는 평균 기간이 26년,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아젠다를 이제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화와 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게 됩니다. 2015년에는 SDG의 채택 이후 분쟁 예방과 평화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평화에 대한 어떤 예산의 높고 적고 많음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단기적으로 휴머니테리안 에이드의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 예를 들면 개발협력의 구조가 단기적인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에 그친다면 이것은 결국은
예방적인 차원보다 단기 처방의 어떤 사업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대상국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국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런 어떤 현지 주인의식의 어떤 그 재고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가에, 안정화 단계에 있는 취약 국가의 어떤 국가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기술 지원, 이런 것도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취약국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은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방정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협력과 네트워킹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권에 관련된 거, 평화,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빈곤 퇴치, 사회개발, 문화교류 영역에서 지방 정부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환경 부분은 예를 들면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이 환경의 질이라든가 인간의 건강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죠. 우리가 오늘 플랫폼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연합하고 세계도시연맹이 통합해서 출범한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네트워크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의 특징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거죠. 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것은 민간 섹터의 참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효과성과 낮은 지속 가능성들이 문제가 한계로 나타난다라는 이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이에 대한 그 사례,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어떤 그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 그로닝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아주 작고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89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 인권, 환경 보호를 아젠다를 내세워서 결국은 지방 정부의 초기부터 지방 외교 정책 심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초기부터 관련된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하면서 이런 좀 심의회를 이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 사업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성을 달성했습니다. 결국은 전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방정부가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성공의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에 ODA 사업은 이제 다크가 이제 권고하고 있는 연계 모델에 이제 그 부합하는 국내 최초 지방정부 ODA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민간 섹터의 자율적인 참여가 초기부터 보장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범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평화 ODA 사업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어떤 미사 여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HCP 넥서스 그리고 평화 ODA 플랫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평화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렇죠. 평화 이슈는 지금 정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화 ODA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 그리고 평화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그리고 단계별 이행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플랜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트리플 넥서스의 가치, 방법론에 동의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파일럿 사업을 발굴해서 수행을 하고 모범적인 사업 유형을, 모달리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운영을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개도국 지방정부와 연합한 역량 개발과 사업 발굴의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사업은 예산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산, 재원 마련도 연동된 이슈인데요. 그래서 예산 규모 증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년도의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일단 교류를 해야겠죠. 네트워크, 열린 플랫폼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 전문성과 역량 제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들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커미티의 출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im.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트리플 넥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개발과 관련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 ODA와 트리플 넥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긴급 대응 대책이 돼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대응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피스 ODA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산을 어떻게 다년간에 걸쳐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리플 넥서스 커미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위원회라는 포맷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가하십니다. The second stage presentation will be done by the Secretary. 두 번째 발제자는 버나디아 텐드라 대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이십니다. 13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참여해주신 연사분들과 청중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청 여러분과 마영삼 사회자님, 그리고 여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연사분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중요한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측에서 이러한 중요한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전 세계의 평화 구축,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저희 UCLG 아태 지부는 세 가지 큰 기구의 일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CLG 사무국 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만여 개의 회원 도시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는 회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태 지부는 UCLG의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advocacy입니다. 이는 평화를 우리 지역에 구축하기 위한 것에 대한 지지인데요. 미얀마 사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태 지역의 지방 정부들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미얀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총장님께 이것을 발표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성명서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개발이 중요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요. 개발 단계가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잘 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런 다양한 부문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며 기후변화, 위생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도시 간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 간 그리고 도시 간의 외교를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2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계기로 북한의 상황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라바야 총장님과 여러 연합,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기구와 여러 관계자분들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북한과 그리고 해완 도시 간의 교류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 또한 대표단 또한 방문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문을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물 관리와 위생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또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UCLG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합니다. 지역 간 대화를 통해 평화 구축을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UCLG에서는 2020-2025 UCLG 아태지부 매니페스토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지자체와 굿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명시를 했으며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HDP 넥서스를 구축해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특히 아태 지역에서 SDG의 이행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니셔티브와 또 이 HDP 넥서스 구축을 위한 UCLG 아태 지부의 노력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DG 이행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과 UCLG 아태 지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종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며 HDP 넥서스를 지방정부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DP 넥서스는 SDG 16번, 17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주체의 역량을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는 ODA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또 계획을 개발하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DP 넥서스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HDP 넥서스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어젠다를 지방 정부의 어젠다에 통합을 시키고 또 재정 조달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에서는 흔히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PPP, 민관합동 파트너십, 채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UCLG 아태 지부에서는 평화상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평화상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지방 정부가 모범을 삼아 따라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지방 정부는 평화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UCLG를 통해서 그런 도시 간의 연결과 관계성을 맺는 것, 그리고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DA를 제공하는 공여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ODA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빈곤, 굶주림,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사태까지 발발했죠. 일자리도 잃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상황을 또 보면 ODA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DP 넥서스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회원 도시 간, 지방 정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평화 ODA를 증가하며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지금 LBL 부지사님이 여기 와 계신데요. 여러 지자체장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이러한 기후변화, 재난, 국제 분쟁 등 또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더 활발한 참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 이니셔티브는 UCLG 아태 지부의 매니페스토와도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SDG 달성을 위해서 남은 시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SDG 이행에 경기도 이니셔티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한 5개의 비전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로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등 제로입니다.
네, 당연히 이게 HDP 넥서스와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저는 여성, 아동,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아태 지역을 꿈꿉니다. 네, 주제는 범죄, 폭력, 재난, 사고 제로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아동, 모든 사람인데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쟁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빈곤 제로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는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ODA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깨끗한 공기를 맡을 권리가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살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는 외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오염 제로를 제 비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현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무관용 제로, 그리고 차별 제로입니다. 각기 다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관용이 차별이 적고 관용이 베풀어지는 사회 그리고 도시가 많이 있는 것을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와 UCLG 아태지부에서 한 제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특히 HDP 넥서스에 관한 것을 동의하는데요. 네, 이 HDP 넥서스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모든 회원도시에서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아마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UCLG 아태 지부의 매니페스토 2020-2025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지방 정부를 만들고 또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개발 그리고 평화 넥서스를 위해 이 매니페스토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도시, 어떠한 지역,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더 많은 공공장소를 만들며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HDP 넥서스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재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재정이 있다고 해도 예산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를 지방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평화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대해서도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HDP 넥서스 위원회를 출범하고 나면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방도시 간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ODA 공여 기관들의 정책을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이 정말 좋은 이니셔티브를 소개해 주신데 제안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UCLG 아태 지부에서도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며 또 더 좋은 국제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나디아 사무총장님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CLG 아스파그의 역할, 특히 전 세계의 로컬 가버먼트가 직면하고 있는 역할 강화 문제, 그리고 인적 개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대한 역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평화 개발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시면서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로컬 가버먼트의 지도자들의 공약과 이행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안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HDP 넥서스 차원에서 5.0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평등, 가난, 범죄, 오염, 그리고 차별, 이 5가지 분야에서 지로를 만드는 이런 캠페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5가지 분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SDG 17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버나디아 사무총장님께서 HDP 넥서스 커미티의 발족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지방 정부가 전 세계를 선도해 가면서 이 HDP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기획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는 문경영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 문제에 대해서 전공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아태 지역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OEDA가 되겠습니다. 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인문사학부의 문경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션의 주제인 아시아 그 HDP 넥서스 커미티 설립을 또 축하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상당히 경기도에 감사드리고 상당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에 방금 발표하신 그 버나디아 세크리터리가 제 연구실을 방문을 했는데 왜 저는 그때 이런 이니셔티브를 전라북도와 함께 얘기하지 못했을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경기도가 이 HDP 넥서스 커미티를 UCLG에 설립을 했는데 그 버나드 총장님 혹시라도 경기도가 이 이니셔티브를 이제 그 주창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전라북도와 함께 다시 한번 또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SED 시대의 그 지방 정부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로컬 거버먼트가 지방 정부가 이 SDG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국과 그 북한과의 그 교류 협력이 사실 이 HDP 넥서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이 그 HDP 넥서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방 정부와 어떤 코디네이션이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G 2015년에 MDG를 대체하는 SDG가 채택이 됐는데 이 SDG 자체가 사실은 저는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G 자체가 평화이고 개발이고 인권이고 그리고 이 세 개를 묶는 HDP 넥서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DG는 5P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에 관련된 것, 플래닛 지구 환경에 관련된 것,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파트너십 그 4P를 사람, 환경, 번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십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그 분야의 목표와 우리의 도전 과제들을 엮고 있는 이 SDG야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HDP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할 수 없고 또 따로 떼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SDG에서 이 지방 정부가 중요하냐?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근대 ODA를 개발 협력을 얘기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2016년까지 15년까지 한 60년에 이르는 이 국제 개발 협력의 역사에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그 비정부 행위자들이 그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중심의 어떤 그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국가 중심적 접근법이 상당히 줄을 이뤘는데 70년, 80년대에 NGO들이 하나의 액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SDG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중심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SDG라는 17개에 달하는 다양한 목표, 그다음 169개의 세부 목표를 포함한 SDG가 채택이 되면서 단순히 정부 중심의 국제기구 중심의 전문성과 지식과 기술과 자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60년의 개발 협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채택을 했고 그러면서 이 SDG에서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강점을 그들의 자원을 SDG 이행에 우리가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괄적 파트너십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로컬 거버먼트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보시는 표는 그 한국에 관련된 표입니다. 조금 아웃데이트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ODA 비중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작년에 한국은 그 국제개발협력 3차 기본계획을 채택을 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목표 기한으로 합니다. 이 3차 기본계획에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SDG 실행을 위한 그럼 지방 정부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규모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또한 상당히 좀 많은 발전을 앞으로 이제 좀 많은 개선이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방 정부가 하는 그 ODA 사업들을 봤더니 초청 연수 (invited training), 그 다음에 장학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봉사단 파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PPP) 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그 다음에 행정 비용, 그 다음에 Multilateral Corporation에서 다자기구와 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UCLG 관련된 사업들도 아마도 이제 다자 협력 사업 쪽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업 개수 측면에서는 29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0.6 빌리언 원 하나로 약 160억 정도의 이제 규모 상당히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북에서 많이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경북의 이제 지방 ODA 사업 핵심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새마을 ODA가 상당히 주된 그 ODA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경북이 그 사업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끌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역시 하나의 그 주요 이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쭉 그 지방 정부들의 백서에 이 지방 정부의 그 ODA 지방 정부의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목표들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그 HD 넥서스를 이제 이니셔티브를 쥔 그 경기도는 어떠한 이 ODA라는 국제 협력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좀 찾아봤는데요. 유일하게 이 피스라는 단어를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그 빈곤 퇴치를 경북의 국제개발협력사회 백서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운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개발, rural development, 그 다음에 농업개발, 투어리즘이라는 섹터에서의 국제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그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광주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코 프렌들리 어그리컬처 프로젝트,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에 대한 나무 심기,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국제개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시티 매니지먼트, 그 도시개발 관리, 경영 측면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북한과의 95년에 대북 지원이 시작이 돼서 2007년까지 적극적인 남북 교류 협력, 대북 지원 교류 협력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HDP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었고요. 2004년 이후에 물론 그 1999년부터입니다. 95년에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이 됐고, 99년부터는 개발협력성, 농업개발협력성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HDP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 이제 긴급 구호가 이제 한국 중앙정부의 대규모 식량 지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다양한 민간단체, 특히나 각 지역의 지방 정부들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가장 주된 그 활동 주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그 지방 정부, NGO, 국제기구,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
개발 협력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aving lives, 인도주의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남한이 북한을, 그리고 북한이 한국 사회를,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교류협력,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고 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호 간의 불신의 벽을 낮추는 그 신뢰 기반을 만듦으로써 평화의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들을, 그런 측면을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피스 빌딩 앤 세이프티 넷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앙 정부와 북한 당국과의 그 교류 협력 과정에서 교착 국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차원에서의 어전대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때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NGO들이 북한과 다양한 그 주체들과 맺고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가 국가 차원의 어떤 스톨메이트, 그 교착 국면을 풀어내는 그런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컴프레hensive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히 그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는 이제 대북 지원의 역사 속에서 이 주요 이제 우리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어떤 의미를 했느냐에서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는 정확히 SCP 넥서스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계상 요것들은 이제 실제 사례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슬라이드에 담아봤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 지방 정부가 하나의 주체로서, 중요한 주체로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SCP 넥서스를 끌어간다고 할 때 중앙 정부와의 어떤 역할이,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를 좀 적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센트럴 로컬 거버먼트의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라든지 권한이라든지, 특히나 과거의 그 국가중심적 영역, ODA도 어떻게 보면 국가중심적 영역이 성격이 강한데, 지방정부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할,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와 관련된 그 법 제도적 기반들을 좀 개선에 대한 리폼이, 개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컨트리 파트너십, 그 국별 협력 전략이라고 중앙정부가 ODA에 참여하는 중앙 부처들을 모아서 수원국에 대한 그 협력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 전략에 과연 지방정부를 얼마만큼 포함시키고 있느냐, 지방정부가 얼마나 협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클러시브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SDG가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이 개념에 기반했을 때 CPS,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수립하는 국별 협력 전략 CPS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이 전문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닥에서는 4년에서 5년에 한 번 한국의 ODA를 평가를 합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관행, 실제 성과들을 평가를 하는데, 지난 두 번의 그 피어 리뷰에서 OECD 닥 국가들은 한국이 개발협력 전문가들을 더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관료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기관이 이 전문성을 어떻게, HDP 관련된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내에서, 경기 지방 내에서, 전라북도 지방 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코이카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에 그 지역 사무소들을 두고 있는데, 이 지역 사무소들과 지방정부의 그 이
HDP를 이행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HDP 그 지방정부 가진 자원과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파트너십, 지방 내에서의 파트너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입니다. 김성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UCLG 아스팍에 제안을 했습니다. 커미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 재원, 이게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그 재원 또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rofessor Moon. He made overall view. 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SDG의 정의와 또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 분야에서 각 지자체들이 ODA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런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하고 기관 내에서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해낼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교수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화상으로 참석하십니다. The first discussion is from Indonesia Vice Governor. 에밀 엘라스티안투 다르닥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부지사님 토론자로 초청하겠습니다. 5분 동안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씩 다 언급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 모두 함께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HDP 트리플 넥서스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UCLG 아태 지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DP 넥서스라고 했을 때에는 UN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각종 국제 기구에서 HDP 넥서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기나 그러한 재난의 위협에 처하기 쉬운 지역에서 특히 HDP 넥서스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회복 탄력성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을 주는 것이고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향후 또 위기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가 될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국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DP 넥서스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MZ 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개발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HDP 넥서스 관련해서도 해줘야 할 역할이 많겠죠.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UCLG는 특히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어젠다를 열심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HDP 넥서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 외교를 통해서 이제 수라바얀 님께서 몇 년 전에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짧게 언급을 하지 못하지 짧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HDP 넥서스 그리고 경기도 이니셔티브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근본적인 정책과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HDP 넥서스에서는 우리 누가 옳고 그른지 그냥 그러한 절차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인류로서 서로를 형제애를 갖고 자매를 갖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중앙 정부에 맡겨둡시다. 지방 정부는 사람을 봅시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도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 장기적인 보건력을 가진 개발 협력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컬 가버먼트, 그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이 사업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로컬 가버먼트가 결국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돕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스리랑카에서 참가하십니다. Madam Hermanti Gunasekela, you have 5 minutes. 네, 5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감사합니다. DMZ 포럼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토론과 여러 가지 주제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무척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각 지자체들은 UCLG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구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차이와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이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f tomorrow. So I urge the members of this nexus of the 이러한 넥서스를 통해서 교류를 향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내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러한 넥서스와 관련 이니셔티브가 무척 시의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선언문을 저는 무척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 나가서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 협력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시 협력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 이러한 세션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 간 관계와는 달리 지방 정부 간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서로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이러한 협력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게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기에 이러한 포럼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토론자는 멀리 프랑스에서 참가하십니다. She is the president of Raymond Lemaire International Center for Conservation. Professor Yang, you have 5 minutes to go.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민자 양입니다. 저는 사실 교수로 재직하지 않고 있고요. 레이먼드 르마이어 국제보존센터 센터장에서도 제가 됐습니다. 저 UN에서도 30여 년간 일을 하고 은퇴를 한 바 있어서 두 번째 은퇴가 되겠네요. 일단 UCLG 아태 지부
측에 이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럼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서 유산 개발에 대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처럼 물론 그런 정치적 상황, 그런 분쟁들은 중앙 정부가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를 생각을 하더라고 해도 지정학적인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주의적 지원은 사실상 그런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간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약 30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측에는 그러한 재정 지원이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교류를 더 중시하는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재정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봤을 때도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변동이 많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립성, 문화의 중립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시작할 때,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때 문화적 중립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SDG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DG 없이는 평화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말씀을 드리면 972개의 무형 문화재 등 여러 가지 관련 컨벤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문화유산, 문화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분단되어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공동의 유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수백 년을 아우르는 유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일제강점기를 함께 이겨냈으며 그러한 공동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수십 년은 아주 짧은 세월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식문화, 음식 문화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을 보면은 결국엔 SDG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음식, 보건, 춤, 음악, 영화 등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K필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결국엔 문화의 경제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경제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엠바고로 인해서 UCLG 아태 지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여국과 각국 정부들은 오히려 그 엠바고, 그 금지 사항을 피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치적 상황도 고려는 해야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들처럼 결국엔 사람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 이 지자체가 가장 사람들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SDG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북한을 2번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네스코 관계자로서 갔었고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 무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갔었고요. 두 번째는 UCLG 아테지부의 일원으로서 3년 전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에 저는 조금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유네스코에는 남한, 북한이 모두 다 있고 UCLG 아태 지부에도 남북한이 모두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CLG를 통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구호 사업 문제를 정치적인 고려 배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치 문제로 논의되어 있지만 결국 한반도에서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데는 문화의 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교류가 평화 구축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의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더불어서 두 차례 북한의 방문하여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컬 가먼트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Professor Yang, thank you so much for your. 네, 양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UCLG 아스팍에서는 HDP 넥서스 커미티 설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UCLG 아스팍 측에서 HDP 넥서스 커미티 설립과 관련한 평화 선언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adam Banadia Tendra Devi, 네, 텐드라 대위 사무총장님, 평화 선언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처장님. 이 선언문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발전과 ODA 활용을 위한 선언문입니다. 아타해 지역 회원국들과 모든 참여자들은 UCLG 아스팍 협력에 참여하여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도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 아태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DP 넥서스를 통해서 아태 지역의 평화 번영을 구축해 나가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CAG, 아스팍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고 HDP 넥서스에 관련한 접근 방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내의 평화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주의적 투자를 늘려나가고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HDP 넥서스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자체들의 의무와 책임, 특히 아태 지역의 지자체들의 의무와 책임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21년 5월에 선언한 선언문입니다. 감사합니다. HDP 넥서스에 있어서 아주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가졌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들과 또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을 종료하기 전에 바로 버나디아 탄드라데위 사무총장님께서 평화선언문 낭독을 온라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평화운동 협력 세션, 아태 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회 역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